죽는 순간에 이제 기부할 수 있는 그런 형태. 일반적인 주식회계보다 2분의 1 하나의 계약 관계다. 이제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제 갑자기 이제 질문이 하나 떠올랐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귀중한 것은 내 자식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내가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재산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신탁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해서 내가 죽은 다음에도 내 가치 실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목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신탁, 제가 이제 기부 관련된 일을 하다 보면 네네. 이 기부하는 분들과 받는 분들 사이에 네. 가장 어려움이 뭐냐면, 네. 기부를 하려고 하는 분들은 그래 내 재산, 전 재산, 많은 재산 기부하고 싶지만 네.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래 나는 그 재산 때문에 문제 당하고 싶지 않다. 네.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를 위해서, 네.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는 기부할 수 있다. 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어느 기관에 기부를 하려고 갔더니, 네. 이 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기부받을 수 없다. 이렇게 네. 해서 기부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네. 네. 혹시 그거 신탁을 활용해서 가능할까요? 네. 네.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저도 처음에 이제 이 기부 관련 업무를 하다 보니까 예. 기부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뜻에 쓰이되 예. 그래도 노후에 내 생활이 좀 보장이 되거나 또 어떤 세제 혜택이 좀 온전히 부여됐으면 좋겠다 이런 예. 니즈가 강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일정 금액 이상, 예를 들자면 주식을 5% 이상을 기부를 하면 또 증여의 문제에 부딪힌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예. 이제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신탁을 활용하시면 예. 살아있는 동안에는 수익자를 나로 지정함으로써 예. 내 생활을 유지하고 예. 사후에는 내가 지정한 기관의 수탁자가 집행을 해줌으로써 그 뜻을 실현하는 그런 구조를 신탁으로 만들어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말씀하기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굉장히 네. 어려운 걸로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유언 대용 신탁이라고 하는 걸 활용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 신탁을 미리 이제 만드는 것이 유언 대용 신탁이다. 네, 자, 그럼 이제 신탁의 계약 내용을 살아있는 동안에 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내 계약. 그렇습니다. 네. 네, 죽은 다음에는 내가 지정하고 싶은 단체로. 네, 네. 그냥 가장 간단하고 그렇습니다. 예. 하나도 어려울 거 없네요. 예, 예. 신탁이라는 것이 예. 그냥 가상의 예. 하나의 내가 임의로 설정해 놓은 나를 위한 하나의 페이퍼 컴퍼니다. 예.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내 부동산을 그쪽으로 넘겨놓고 예. 거기에서 나오는 월세는 내가 받고 예. 사후에는 그 법인이 가상의 법인이 예. 지정된 기관에 넘겨주는 예. 그런 절차로 쉽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에는 사실 그 자선단체가 별로 해야 될 일이 없네요. 그렇죠. 예. 처음에 이제 그래도 기부를 결정을 하실 때 예. 이제 그냥 수탁자에게 넘겨줘라 이런 예. 것보다는 예. 그래도 기부하고자 하는 사후 수익자, 예. 이제 그 복지 기관과 예. 만나서 기부에 대한 약정을 하시고 예. 내가 어떤 뜻으로 쓰여졌으면 좋겠다. 그 뜻을 좀 전달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기부 관련된 신탁을 할 때 꼭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냥 내가 익명으로 어디에 기부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만날 필요가 없이, 그렇습니다. 그냥 내가 혼자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렇죠. 거네요. 예. 사후에서야 예. 그게 이제 수탁자가 예. 이제 위탁자인 어느 분이 이렇게 본인의 뜻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저희가 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예. 이거 아주 쉬운 방법이 있는데, 네. 예. 그것도 이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우리나라 농지법에 보면 네. 경자유전 네. 이래서 이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일부 예외는 있습니다만 네, 네.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걸 내가 기부하고 싶어도 네. 기부를 받을 수가 없어요. 뭐 어디 뭐 학교나 병원에서 농사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것도 신탁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겠네요. 아, 그런데 예. 그 경자유전의 원칙이 예. 신탁법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요? 예. 그게 농지법 8조에 나와 있는 건데요. 예, 예. 예, 그래서 예. 저도 이제 저희들도 무수히 그 예, 예. 제안을 하는 게 예. 단순히 소유권만을 이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예, 경자유전의 원칙이 적용될 필요가 있느냐, 예. 예, 이 예외 사항을 좀 줬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하지만 예. 대외적인 소유권 이전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다. 그래서 이제 농지는 예. 현재 지금 신탁을 받지 못하는군요. 못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그 경우에는 유언장을 통해서 아하, 뜻을 그렇군요. 남겨두셔야 될 예, 것 예, 같습니다. 예. 예. 야, 이거 제가 너무 나갔네요. 네. 제가 이제 신탁에 빠지다 보니까 신탁을 통해서 뭐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네,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이제 그 아직 농지법 때문에 네, 네. 농지를 사실 살아생전에 어디 기부하고 네. 이제 하는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내가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 신탁을 설정하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죽을 때까지는 거기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내가 수익자가 돼서 향유하고 그다음에 이제 죽는 순간에 이제 기부할 수 있는 그런 형태. 네. 별로 어려울 거 없겠다. 네, 가장 네. 쉬운 그런 이제 형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역시 이제 재산의 종류에 있어서 네. 농지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저는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주식을 신탁하는 거 네, 이제 네. 의결권의 문제만 고려하지 않으면 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주식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다. 예. 통상 이제 15%가 이제 예. 법상 예. 이제 넘으면 예. 주식을 신탁을 하게 되면 그 금융기관이 예. 이제 뭐 산업자본, 금산법이라고 하는데요. 예. 산업자본을 지배하지 마라 이렇게 엄격한 구분 때문에 예. 15% 이상이 되면 그 예. 의결권이 예. 줄어드는 15%까지만 행사를 하도록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를 예. 고려하신다면 예. 뭐 얼마든지 주식도 신탁을 하고 배당금 받고 예. 나중에 사후 기부하는 그런 플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결권에만 연연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주식과 뭐 농지를 제외한 다른 부동산, 네. 현금 뭐 이런 것들은 규모에 상관없이 네, 네. 이렇게 이제 살아생전에 수익자를 나를 지정하고 네. 사후에는 뭐 얼마든지 네.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네. 그런 형태의 신탁이 가능하다. 가능합니다. 예. 예, 좋습니다. 예. 자, 이제 이건 좀 소극적인 방법이죠. 네네. 제가 이제 소극적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기존에 있는 기관에게 네. 내가 이제 기부를 하겠다 하는 그런 경우에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방법을 택할 수 있겠고요. 네. 조금 재산의 규모가 좀 있고 보다 적극적으로 내 재산을 이용해서 네. 뭐 내 뜻을 좀 사후에라도 펼쳐보고 싶다 하는 경우는 네. 뭐 유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신탁을 설정하는 방법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유언에 내 재산이 이를테면 어느 금융기관에 현금이 500억이 있다. 네. 예. 그러니 요 돈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신탁을 설정한다 하는 네. 유언의 내용을 작성했다 그러면 네. 유언 집행인이 그걸 가지고 신탁을 설정하는 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네. 그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제 유언 대용 신탁으로 가는 방법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500억을 그대로 놔두고 예. 사후에 사후에 유언장을 써 놓을 테니 신탁을 설정을 해서 기부를 하거나 관리를 하라. 이제 이렇게 한다면 아직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사후에 신탁이 설정되는 이제 유언 신탁, 유언 신탁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로서는 그렇게 구현이 되지 않지만 나중에 그런 이제 신탁이 뭐 하반기나 이렇게 나온다면 신탁을 설정을 해서 어떤 관리, 기부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법적으로 그걸 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없습니다. 아직 상품이 없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혹시 이런 경우는 어떠실 것 같아요? 이제 이를테면 유언을 작성할 때 그 유언자가
법적인 자문을 잘 받아서 네. 이를테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500억을 이러이러한 정관을 네. 이런 목적으로 만든 그런 내용으로 네. 이렇게 이제 신탁을 설정하도록 해라 하고 네. 이제 유언 집행자로 하여금 설정하도록 유언을 남겼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유언 집행자는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될 테니까 네. 네. 그 유언 집행을 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금융기관에 찾아갔어요. 네. 네. 그러면 그거 할 수 없습니까? 현재로서 예. 아마 그런 현실적인 장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당연히 예. 그 유언장을 써서 유언 집행인이 가면 예. 그 유언장에 대해서 예.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예. 공증된 유언장일 거니까요. 예. 그대로 집행을 해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예. 현재로서 아마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상품에 대한 보편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진짜 마지막 유언장이 맞습니까? 예. 라고 먼저 유언 집행인에게 물어보고 상당한 예. 이해 과정이 지금 필요할 걸로 보이는 게 지금 현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군요. 이제 이론적으로는 예. 유언 집행인이 당연히 그걸 이제 확인하고 예. 신탁을 설정할 수 있는 게 지금 뭐 그 이제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유언장 가지고 와서 유언 집행인이 하자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네. 그 수탁자는 모든 상속인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와라. 네. 뭐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언장만 가지고 현재 우리나라 네. 제도상으로 봤을 때 신탁을 설정하는 것은 그렇게 수월하지 않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네요. 아마 이제 기술적으로는 그 이제 보관하고 있는 예금을 하고 있는 그 금융기관을 수탁자로 해서 그 수탁자가 그 업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게 아마 현실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이제 결국 유언 대용 신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네. 뭐 유언 대용 신탁이 이제 편하겠지만 나중에 혹시 유언 신탁이 만들어지더라도 그 수탁자 역할을 하는 그 금융기관이 유언 신탁의 수탁자로서 같이 업무를 진행하는 게 아까 그런 현실적인 장벽을 극복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 제도가 아직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다, 보는 것이죠. 자 이제 이번 시간에 주제가 살아있을 때는 나를 위해서 죽을 때는 내 재산의 일부 혹은 전부를 이제 내 뜻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단체에 기부를 하거나 단체를 설립하고 싶다. 이런 이제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요. 우리 신탁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겠는지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는 이제 첫 번째 내가 먼저 신탁을 설정한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나만의 어떤 재단과 같은 공익 신탁의 설정도 한번 고려해 볼 것 같습니다. 아까 유언 대용이냐 유언 신탁이냐 이 문제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장애인을 돕는 뭐 무슨 홍길동 트러스트 뭐 이런 걸 하나 이제 생전에 공익 신탁이라는 이름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전에 그래서 그 신탁에 내 돈을 이제 입금을 하고 처리를 해서 그 목적대로 이제 집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제 도구가 공익 신탁이거든요. 제가 한 가지 이제 갑자기 이제 질문이 하나 떠올랐는데 그 공익 신탁을 유언으로 설정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공익 신탁은 법무부의 인가를 받고 설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실무적으로 지금 유언으로 공익 신탁을 설정해 본 것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현재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론적으로는 유언으로 공익 신탁을 설정하라. 뭐 사후에 신탁 설정하라. 이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수탁자가 그 정해진 요건대로 업무를 수행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의 뭐 아니면 뭐 주관제 기관에 이제 그 설립 관련된 이제 인가를 받았다 그렇게 되면 사실 뭐 상속인들로부터 뭐 이 승낙을 받았다는 의미 다 충족됐다고 보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설립할 수 있다. 뭐 이제 그런 게 또 이제 계속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사후에 이제 신탁을 넘겨줄 때, 기부를 할 때 이제 그 방법상을 여러 가지로 이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도 생전에 내가 임대료를 받겠다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생전부터 그냥
기부를 하겠다. 다른 생활비는 필요가 없으니까 요 돈은 내가 기부를 하고 또 남은 돈은 내 상속인 자녀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제 상속에 받는 귀속 주체를 달리해서 다양하게 이제 구성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 자신의 이제 가치 실현을 하기 위해서 신탁이라고 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내 재산 이제 가치 실현에 사용할 수 있다. 오늘 이제 신탁 이제 기부와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